영도 언덕집 거실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고 한석의 첫 제사상 앞에서 조미숙은 숟가락을 놓고 있었어요.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켰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동네 사람들도 조용히 뒤편에 서 있었어요. 미숙은 검은 한복 치마를 매만지며 상 앞에 앉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영정 사진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석은 사진 속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살아생전처럼요. 어머니, 이제 시작하시지요. 장남 준호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손녀 지우의 손을 잡고 옆에 섰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려던 순간이었어요. 똑똑.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어주러 갔어요. 잠시 후 낯선 여자가 거실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몸에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상주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촛불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손에 든 향이 제가 되어 떨어졌어요. 상주.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한석과 자신만의 말이었어요. 결혼 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석이 처음 써본 말이었습니다. 미숙아, 이제 우리가 상주구나. 그때 한석의 어깨가 떨렸던 기억이 났어요. 여긴 가족 자리입니다. 준호가 일어났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준호야. 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일단 근거부터 들어보자. 여자는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제사상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첫 번째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보육원 감사장이었어요. 고한성님의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원본입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두 번째 봉투에서는 작은 쪽지가 나왔어요. 한석의 글씨였습니다. 상주 분유 3통, 끊지 않기. 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그 글씨를 알았습니다. 가게 장부에 매일 써내려가던 한석의 필체였어요. 똑같았습니다. 저는 장혜림입니다. 여자가 인사했어요. 어머니가 영등포 보육원에 계셨고 한석 아저씨가 오랫동안 도와주셨어요. 친척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무거웠어요. 미숙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체면과 슬픔 사이에서 말을 잃었어요. 미숙은 한석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영도 언덕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어요. 한석은 부두에서 일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녁이면 가게 뒤편방에서 장부를 쓰곤 했습니다. 미숙은 그게 가게 일인 줄 알았어요. 한석은 아이를 잃은 후로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결혼 3년째에 온 아이였는데 100일을 못 넘겼어요. 그 뒤로는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묻지 않았어요. 부부는 그렇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미숙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이모가 누구예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미숙은 손녀를 내려다보았어요. 지우의 눈에 궁금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쪽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한석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가게 장부에서 매일 보던 그 글씨였어요. 상주라는 2 글자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 글씨는 미숙의 입술이 떨렸어요. 남의 것이 아닌 우리 집 글씨입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혜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친척들의 속삭임도 멈췄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한석의 영정 사진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미숙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까지 듣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쪽지 위에서 멈췄어요. 한석이 쓴 상주라는 글자를 손끝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종이 위에 동그란 얼룩이 생겼습니다. 제사상의 촛불이 더 크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숙은 가게 셔터를 반만 내렸어요. 평소보다 한 뼘 정도 더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무거웠어요. 한석 씨 숨은 집 있다더라. 그것도 여자가 있는. 귓속말이 들렸습니다. 미숙은 라면 진열대 뒤로 숨었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가게 앞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미숙이도 참 불쌍해라. 40년을 살았는데 그런 일이.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계산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점심때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교복 치마를 털며 가게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왜 셔터가? 그냥. 미숙이 짧게 답했어요. 지우는 할머니 얼굴을 살폈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이모 때문이야? 먹을 거 있나 봐라. 미숙은 대답을 피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상주는 꼭 가족만 해요? 미숙의 손이 멈췄어요. 라면 봉지를 쥔 채 돌아보았습니다. 지우의 눈이 맑았어요. 악이 없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봤거든요. 상주가 뭐냐고. 미숙의 호흡이 한 박자 고요해졌어요. 아이의 질문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숙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상주가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할아버지 방 좀 정리할 테니까 너는 숙제해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메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한석의 방으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스프링 노트가 있었어요. 겉표지가 낡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2018.3 15상주 연탄 10장 2018.4 20상주 등록금 이름 대신 2018.6 10상주 분유 5통 짧은 기록이 수십 줄 이어졌습니다. 모두 한석의 글씨였어요. 날짜와 물건 그리고 상주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미숙은 노트를 넘겼어요. 뒷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넘게 써온 기록이었어요. 한석이 매일 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배신감과 의문이 뒤섞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감당했을까요? 미숙은 노트를 들고 마을회관으로 갔어요. 박 이장을 찾아서였습니다. 그는 마을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었어요. 무엇이든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 미숙이, 어서 와라. 박 이장이 반갑게 맞았어요. 하지만 미숙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한석이가 후원했다는 곳 있어요? 후원? 보육원 같은데요. 박 이장이 턱을 만졌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면 창고에 있을 거다. 기다려봐라. 그는 회관 뒤편 창고로 갔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적였습니다. 교회 주보와 각종 서류들이 나왔어요. 여기 있다. 박 이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어요. 보육원 후원 명부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고한성 무명기부라는 도장이 반복해서 찍혀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한 20년 정도 됐나? 한석이가 매달 찾아왔어. 말없이 봉투만 놓고 가곤 했지.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20년. 결혼 20년째부터였습니다.
아이를 잃고 나서였어요. 박 이장이 또 다른 상자를 가져왔어요. 사진 스크랩북이었습니다. 이것도 한석이 것이야. 가끔 사진을 가져와서 붙여달라고 했어. 스크랩을 펼쳤어요. 보육원 아이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운동회, 졸업식, 생일잔치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뒤에는 한석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영등포 보육원 해림. 그 글씨를 본 순간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해림의 어머니였습니다. 어제 제사에 온 그 여자의 어머니였어요. 이장님, 이 사진은. 아, 그거. 한석이가 특별히 신경 쓰던 모자야. 엄마가 아파서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고 했어. 미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젊은 한석과 마른 소년, 그리고 젊은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석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여인은 마르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사진 뒤쪽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혜림이 어머니 입원. 혜림이는 우리가 돌본다. 미숙의 손끝이 오래 멈췄어요. 우리가. 한석이 쓴 우리였습니다. 자신과 한석을 가리키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였을까요? 감정이 복잡했어요. 배신감에 기우는 마음과 한석의 선한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분노와 이해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미숙아. 박 이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석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말이 없었을 뿐이지.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한석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다만 왜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왜 혼자 짊어졌는지요. 스크랩을 다시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최근 사진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혜림이 보육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졸업식 사진 같았어요. 사진 뒤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혜림이 대학 졸업. 이제 어머니 목까지 살아갈 거야.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석의 글씨가 흐려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한석에게 혜림은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가족이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사진 위에 동그란 얼룩이 생겼습니다. 이장님, 이 사진들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원래 한석이 것이니까. 미숙은 스크랩북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화나고 서러운 마음과 한석을 이해하는 마음이 뒤섞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와요? 응. 미숙은 스크랩북을 책상에 놓았어요. 지우가 다가와서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네요. 그래. 이 아이는 누구예요? 지우가 혜림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리켰어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주가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한석이 남긴 기록들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사흘 뒤 혜림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미숙은 가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말없이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어요.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혜림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제사상이 아닌 식탁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달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갑자기 찾아가서 혜림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미숙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화나거나 원망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혜림이 눈을 들었어요. 어머니는 말버릇이 있으셨어요. 상주가 없으니 우리가 상주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주가? 네.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힘드실 때요.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혜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때 한석 아저씨가 나타나셨어요. 말없이 분유를 가져다 주시고 연탄을 날라다 주시고 미숙은 차를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아저씨는 혈연이 아니라도 빈자리를 메우는 사람이 상주라고 하셨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누가 왔나요? 준호가 부엌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또 왔네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남편을 말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들어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려고 왔습니까? 준호야, 앉아라. 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는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지우도 따라 앉았어요. 혜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노트와 감사장,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받아서 살펴보았어요. 연도별로 정리해 볼게요. 수진은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서류를 날짜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표를 그려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간이네요. 25년? 준호가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2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셨어요. 이체 내역이 다 있어요. 혜림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도와주셨고요. 미숙의 가슴이 아팠어요. 25년. 자신이 모르는 2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유산 때문인가요? 준호야. 수진이 남편을 꾸짖었어요.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혜림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상속받을 생각이 없어요. 다만 혜림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아저씨가 남겨주신 적금이 있어요. 적은 돈이지만 이자가 좀 모였거든요. 적금?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이에요. 아저씨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혜림이 적금 통장을 보여주었어요. 잔액이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으로 무명상주 기금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무명상주 기금? 수진이 되물었어요. 네. 상주가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고요. 무연고 어르신들, 보호시설 아이들. 혜림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평생 이런 일을 하신 거네요. 네.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요. 준호의 목소리에 섭섭함이 묻어 있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지우가 물었어요. 아이다운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혜림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저씨 말씀이 그러셨어요. 좋은 일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라고요. 미숙은 찻잔을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석다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나요? 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증거가 이것뿐인데요. 준호야, 그만해. 미숙이 아들을 말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체면 문제예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하니? 중요하죠. 아버지 명예도 생각해야 하고요. 부엌이 조용해졌어요. 준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숙은 일어나서 한석의 방으로 갔어요. 스프링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식탁에 펼쳤어요. 이것도 봐라. 가족들이 노트를 들여다보았어요. 한석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미숙이 한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빚은 돈이 아니라 이름. 내가 갚을 건 이름이다. 방 안 공기가 바뀌었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 물었어요. 혜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말씀이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는 것이 진짜 빚을 갚는 거라고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석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말없이 살았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분이셨구나.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는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진짜 상 주셨네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혜림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저씨가 늘 말씀하셨어요. 상주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함께 해야 한다고요. 미숙은 노트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한석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25년간의 기록이었어요. 말 대신 남긴 한석의 편지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미숙이 말을 꺼냈어요. 상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혜림이 눈을 들었어요. 희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상주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될 수 있다고요. 부엌 창문으로 저녁 해가 들어왔어요. 한석의 노트 위에 빛이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더 선명해 보였어요.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한석이 시작한 일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상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진짜 상주가요. 내일부터 준비해 봅시다. 미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무명 상주 기금 말이에요. 일주일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준호와 수진, 지우, 그리고 혜림까지요. 미숙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겠어요. 수진이 노트를 펼쳤어요. 꼼꼼히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무연고 장래 지원과 보호 종료 청년 자립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혜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 달리 반대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회계는 투명하게 해야죠.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매달 가계부를 정리해서 공개하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미숙이 답했어요. 아들이 협력하려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명칭은 어떻게 할까요? 지우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넣을까요? 아니야. 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명이어야 해. 할아버지가 그랬거든. 혜림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무명상주 기금으로 하죠. 다음 날부터 미숙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카운터 옆에 작은 모금함을 놓았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단골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냥 도움 필요한 분들 위해서요. 미숙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한석처럼 말없이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지나니 변화가 보였어요. 손님들이 동전을 넣고 갔습니다. 어떤 분은 쪽지도 함께 넣었어요. 아주버님 도움 받았던 사람입니다. 쪽지를 읽은 미숙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한석이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숙이 모르는 사이에요. 준호가 가게에 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붙여도 될까요? QR코드가 그려진 종이였어요. 요즘은 현금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래, 붙여라. 미숙이 웃었어요.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니 기뻤습니다. 지우도 도왔어요. 손글씨로 안내문을 썼습니다. 상주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예쁘게 적었어요. 테이프로 모금함에 붙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상주가 많아졌네요. 지우가 말했어요. 그래, 많아졌구나. 미숙은 손녀를 안아주었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연고 어르신 장례가 있습니다. 도움 주실 수 있나요? 네, 가겠습니다. 미숙이 답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혜림에게 연락했어요.
함께 가요. 네, 좋아요. 그들은 함께 구청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작은 빈소였어요. 조문객은 서너 분이었습니다. 국화다발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어요. 이분이 생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림이 장례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청소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혼자 사셨고요. 미숙은 빈소에 앉았어요. 모르는 분이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돌아가신 게 안쓰러웠어요. 해림이 옆에 앉았어요. 우리가 상주해요. 두 사람은 밤새 빈소를 지켰습니다. 돌아가며 졸고 깨며 마지막 밤을 함께 했어요.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와 수진도 왔어요. 지우는 학교가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미숙이 답했어요. 연구차가 떠났습니다. 미숙과 해림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해림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뭐가? 상주로 받아주셔서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고마워.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이 운전하고 준호가 조수석에 앉았어요. 뒷자리에는 미숙과 해림이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준호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가게에 돌아오니 모금함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계속 넣어준 것 같았어요. 지우가 쓴 쪽지 옆에 다른 쪽지들도 붙어 있었습니다. 함께 돕겠습니다. 한석 아저씨 뜻 있겠습니다. 상주는 많을수록 좋아요. 미숙은 쪽지들을 읽으며 울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한석의 마음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두 번째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이 임대보증금을 구하고 있었어요. 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였어요. 20살이 갓 넘은 아이였습니다. 천천히 갚으면 돼요. 해림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갚지 마세요. 미숙이 말을 막았어요. 대신 나중에 누군가 도와주세요. 그게 갚는 거예요. 청년의 눈이 빛났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해림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다음 달엔 얼마나 모일까요? 지우가 물었어요. 글쎄,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미숙이 답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수진이 회계장부를 정리했어요. 매달 가족 단톡방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려고요. 첫 달 결산이에요. 수진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따뜻하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때 해림의 전화가 울렸어요. 구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림이 전화를 끊었어요. 무연고 장례가 또 있대요. 오늘 저녁 발인이래요. 가야죠. 미숙이 일어났어요. 함께 가요. 해림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들 조심히 다녀오세요. 준호가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어요. 상주로서요. 함께요. 밖에는 영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한석이 시작한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숙과 해림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상주가 둘이 된 밤이었어요. 세 번째 무연고 장례였습니다. 작은 빈소에 조문객은 서너 분이었어요. 정막 속에서 국화다발이 흔들렸습니다.
미숙과 혜림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연구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숙이 혜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주구나. 혜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함께 했어요. 모르는 분이었지만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주의 마음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혜림이 운전했어요. 미숙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도 바다가 보였어요. 한석의 노트가 생각났습니다. 처음엔 배신의 증거 같았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평생 말없이 쓴 남편의 문장으로 읽혔어요.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 뭘 생각하세요? 혜림이 물었어요. 한석이 생각해.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었어. 미숙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이제 원망이 없었습니다. 2달 후, 한석의 둘째 제사였습니다. 작년과는 풍경이 달랐어요. 거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가족, 혜림,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이 있었어요. 보육원 출신 청년이 왔습니다. 기금 도움을 받았던 아이였어요. 구청 장례팀 직원도 함께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몇 분 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숙이 인사했어요. 혜림이 국화꽃을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상주꽃이에요. 상주꽃? 지우가 물었어요. 네. 함께 상주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꽃이에요. 혜림이 설명했어요. 미숙은 상머리 끝에 빈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요. 한석이 기뻐할 것 같았어요. 제사가 끝나고 모두 함께 식사했습니다. 부엌과 거실이 북적였어요. 한석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모두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석 아저씨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청년이 말했어요. 아저씨 덕분에 우리도 많은 걸 배웠어요. 구청 직원이 답했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했습니다. 한석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무명상주 기금 첫 집행 보고서였어요. 무연고 장례 3건, 보호 종료 청년 지원 2건이었습니다. 회계 내역도 상세히 적었어요. 가족 단톡에 올릴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투명하게 해야죠. 준호가 답했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모금함도 바뀌었어요. 더 큰 통으로 교체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났거든요. 지우가 새로 쓴 안내문도 붙였어요. 상주는 많을수록 가벼워진다. 아이의 글씨가 예뻤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미숙은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혜림이 도우러 왔습니다. 이제 자주 오는 일상이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보육원 아이들이 견학 온대요. 여기로? 네. 한석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해요. 미숙이 웃었어요. 좋지. 와라. 그때 한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모금함에 동전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한석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손자 병원비 도와줬거든. 이제 내가 도울 차례지. 할머니가 나간 후 미숙과 혜림이 마주보며 미소 지었어요. 상주가 정말 많아졌네요. 혜림이 말했어요. 그래, 많아졌어.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 가족이 모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는 일상이었어요. 혜림도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지우가 말했어요. 무슨? 할아버지 이야기요. 상주가 뭔지 설명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준호가 물었어요. 상주는 혼자 슬퍼하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이의 답이 명확했어요. 어른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지우야.
미숙이 손녀를 쓰다듬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기 전 미숙은 잠시 서 있었어요. 유리문 안쪽에 한석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모금함이 놓여 있었어요. 지우의 쪽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보, 미숙이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잘하고 있지? 사진 속 한석이 미소 지은 것 같았어요. 불을 끄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혜림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뭐가?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넌 우리 가족이니까. 혜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혜림아. 두 사람이 안았습니다. 진짜 모녀처럼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무명상주 기금은 계속 이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기금 규모도 커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미숙은 이제 확신했어요. 사람의 빚은 돈이 아니라 이름으로 갚는다는 걸요. 한석이 그랬듯이요. 그래서 모두 함께 상주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미숙은 한석의 노트를 읽고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상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미숙이 펜을 들었어요. 그 아래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상주가 된다. 밖에는 영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석의 사진 앞 촛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상주의 마음은 계속될 테니까요.